나중에 끝나고 질문을 한번 받아서 한 20분 정도 방송 진행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슈퍼챗을 붙였는데 화면에 안 떴어요. 이런! 어떡하죠? 유튜브가 중간에 떼먹었나 본데요. 네. 아직까지 뜨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본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일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거는 7월 7월 5일 날로 제가 알고 있는데 7월 5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 도쿄 도지사 선거입니다. 도쿄 도지사 선거. 이번 도쿄 도지사 선거는 이제 기존의 도쿄 도지사였던 고이케 유리코 현 지사가 재선으로 출마를 선언했죠. 그러니까 이제 출마 선언을 12일 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거일이 5일이니까 한 23일, 거의 20일도 안 남은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요거 자체가 이제 사실 좀 꼼수가 있었어요. 뭔 얘기냐면, 그 도쿄가 봉쇄령이 풀린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봉쇄령을 워낙 강하게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선거를 해볼 수 있는 게 선거 유세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극히 짧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은 봉쇄가 안 된 지역에 가고 하거나 뭐 SNS를 통해서 자기 정견을 소개하거나 했는데 사실 선거 홍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기존 지사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지자체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의 이 사람이 다시 재선될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대항마가 없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보이케 유리코라는 사람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고이케 유리코는 그 자민당 소속은 아니에요. 아베 계열은 아닙니다. 이 여자가 좀 그 여러 정당을 좀 돌아다녔어요. 일본 신당, 신진당, 자유당, 보수당, 자유민주당. 지금 이제 도민 퍼스트라고 하는 그 소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희망의 당 뭐 여기도 잠시 몸을 담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군소 여당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 자리를 넓힌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일본은 우리처럼 한 명만 뽑는 선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의원을 할 때는 5등까지 대부분 뽑혀요. 도쿄 정도 사이즈 되면 도쿄 안에서 출마를 했을 때 득표율이 5위권 안에 들면 뽑힙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굳이 1등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야. 5등만 하면 돼. 어느 당이든지 나가서. 근데 이 5등의 득표율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얼마일까요, 보면? 2% 내외입니다. 2%만 얻으면 당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도쿄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쟁쟁한 사람들이. 5등만 하면 되니까. 2%만 건지면 되니까.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는 사실상 티오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일반 국회의원 티오가. 자민당 쪽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기가 좀 인기가 있거나, 예를 들어 내가 테레비나, 이 사람 도쿄 아나운서, 도쿄 TV 아나운서 출신이거든. 네.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좀 알려졌거나, 뭔가 조금 예를 들어 이슈가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 어떤 당이든지 입후보만 받아서 나가면 돼. 후보자로 등록만 하면 돼. 그래서 2%만 건지면 당선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류의 다른 정당들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류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의원은 이제 쭉 해왔었지만, 자, 이 도쿄 도지사가 되는 거는 어려워요. 왜냐면 도쿄 도지사는 한 명만 뽑잖아. 복수로 뽑는 게 아니라 1등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이 당시에 손을 잡은 게 아베였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베의 어떠한 형태로든지 충성 맹세를 안 했으면 이 사람이 도쿄 도지사로 출마를 했다고 해서 당선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자민당에서 밀어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니까. 실제 이번 선거에도 이 사람은 자민당 소속이 아니지만 자민당에서 후보자를 안 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 보러 하라고 밀어준 거예요. 지금 건축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골조 전문 건설회사 주식회사 대웅건설이 건축주의 편에서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010-9755-7708로 전화 문의해주세요. 010-9755-7708입니다. 주택, 상가, 빌라, 아파트, 공장, 이 모든 골조 공사는 30년 성실 시공의 노하우를 지닌 대웅건설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시공을 약속해 드립니다. 010-9755-7708 주식회사 대웅건설 010-9755-7708로 전화 주세요. 원래 이 여자가 이 여자라고 말하면 그런가? 이 양반이 도쿄 아나운서 출신 얼굴을 좀 익혔고 일본 여성 최초의 방위상이에요. 얼마 못하고 그만두긴 했지만 일본 최초의 국방부 장관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쿄 도지사 타이틀까지 딴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올림픽을 유치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들을 쭉 진행을 해온 거죠. 방위상이었는데 거기 뭐지? 아베 총리 선거까지 나갔단 말이죠. 근데 경쟁 상대가 아소였던 거예요. 네네. 거기서 밀려났는데 그때 조금 아베랑 틀어졌죠. 근데 이제 그 후로 올림픽으로 짜옹을 잘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짜옹을 잘 먹었다기보다는 도쿄도의 예산을 올림픽에다가 쏟아부음으로 인해서 도쿄 시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들을 전부 다 SOC에서 발라 넣는 우를 범했죠. 이로써 이제 아베에게 충성을 맹세한 거죠. 서로 이익이 잘 맞아 떨어졌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아베와 이 지금 고이케 유리코와 덴츠, 일본 최대의 광고 대행사 덴츠의 이 삼각관계로 인해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아주 끈끈하게 묶여 있는 겁니다. 즉 덴츠가 5개 광고를 비롯한 도쿄 시내 구조물 광고의 어떤 수주를 전량 담당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돈을 엄청나게 벌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상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덴츠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올림픽 시설로 싸게 제공해 주기도 했고요. 실제로 도쿄올림픽 준비하면서 덴츠가 뇌물도 많이 해가지고 걸렸죠. IOC 쪽으로. 덴츠가 이제 아예 이 사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주력 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유치하는 데부터 돈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덴츠가 계속해서 올림픽을 통해 돈을 뽑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이케 유리코 이름 너무 어려워. 근데 고이케 유리코 여사의 이제 최대의 업적은 뭐냐면 도쿄 올림픽 마라톤을 위해서 마라톤 구간 주변 정비에 수천억 원 그리고 왜 웃어? 도로 마라톤을 뛸 도로에 빛반사를 조여줄 수 있는 특별 시공을 하면서 1,700억 정도를 쏟아본 거죠. 이걸로 한 2천 몇백여 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됐죠? 올림픽이 마라톤이 다른 지역으로 훅가이드로 훅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 돈 배상해달라고 시비 건다고 도쿄 아베한테 직접 얘기 못하니까 IOC에다가 막 소송 건다 그러고 막 난리를 쳤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야무야돼서 그냥 넘어갔어요. 왜? 해가 바뀌었잖아. 이미 들어간 돈은 할 수 없고 새 예산 받아서 쓰면 되니까 해 바뀌면 끝나요. 이런 시비들은.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이 도쿄올림픽을 어떻게든 잘 치러가지고 연장을 했어야 된대요. 올림픽이 연기가 돼버렸네.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만일 이 고이케가 당선이 안 되고 솔직히 아슬아슬했어. 이 고이케가 당선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된다. 그러면 바로 올림픽은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 여기 개최 권한을 도쿄 도지사가 갖고 있거든. 총리는 그냥 곁다리로 그 사회이사 같은 거고 사실은 도쿄 도지사가 이 모든 권한을 다 주고 있어요. 도쿄도 올림픽위원회가. 근데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도 엄청 해먹었고 또 지금 정상적으로 올림픽이 열릴 가능성이 없어.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그 문제가 돼갖고 자꾸 IOC에서 압박을 주니까 지금 일본이 내놓은 마지막 대안이 뭐냐면 경기장에 2m 거리두기라고 했다니까. 경기장을 따닥따닥 안 앉히고
한 두세 칸을 비워가지고 널찍널찍 앉아서 관람하게끔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라도, 그 무관중이나 거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다른 세레머니 다 줄이고, 성화봉송부터 시작해갖고, 전야제 이런 거 다 없애고, 어떻게든 개최만 하겠다는 거야. 왜? 중개권료를 받아야 되거든. 이게 제일 큰 돈이라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기로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 빚을 회수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돈 될 거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무리하게 반쪽이라도 하려고 진행을 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이 개입고가 고익회가 어떻게 해서 그냥 고여사라 그럴게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고여사가 어떻게 해서든 이걸 이어받아 줘야 되는 거야. 팔린 표요 떼먹는다잖아요. 네. 표는 팔았지만 입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때 되면. 그래서 지금 아베는 버릴 수가 없는 카드인 거야. 그래서 이번 도쿄 도지사 선거에도 사실은 밀어내고 싶어. 왜냐면 인기가 너무 올라갔거든. 차기 총리 후보로 1등이래. 네. 게이샤겠지. 게이코가 아니고 이 양반. 네. 게이코가 네. 첫사랑이냐고 하시는. 그래서 아니에요. 일본 여자랑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냥 보기만 했어요. 아무튼 이 고여사가 이제 지금 아베보다 훨씬 인기가 높아요. 일본 국내에서는. 왜냐면 이제 도쿄 봉쇄를 빨리 하고 도쿄 안에서의 감염 확산을 줄였다라고 일본인들이 속고 있거든. 마치 일 잘하는 것처럼. 일 잘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게. 지금 도쿄는요 아직도 하루에 검사를 100명 이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야. 그리고 검사만 하면 보통 3, 4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거야. 1000명 하면 3000명 나오고, 만 명 하면 1000명 하면 300명 나오고, 10,000명 하면 3000명 나올 비율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딱 100명밖에 안 한단 그래,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뭐 검사해봤자 또 감염자 또 누락시키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고요사가 어찌됐거나, 당선이 거의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주간 춘추, 요즘 계속해서 폭로를 하고 있는 이 주간 문춘. 주간 문춘. 네. 춘추는 어디야? 주간 문춘이 또, 이 고여사를 또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 거야. 지난번에 검사장 하나 뭐가지 날리더니, 이번에는 고여사를 날리려고 특집 기사를 써낸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이렇게 특집 기사 한번 나가잖아요. 주간 문춘이 완판이 된대요. 어머. 한 6만 부 정도 발간하는데 이게 완판이 되는데 요즘도, 이런 호황이 없는 거야. 요즘도 종이 잡지, 종이 신문 이런 게 나가는구나. 일본 애들은 전부 다 그거 들고 타잖아.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래서 주간문춘이 아주 맛을 들였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고요사를 깠는데 이 고요사가 항상 그 뒤가 구린 게 뭐냐면 학력이야, 학력. 이 고요사는 대학교 때 아랍어를 전공했대요. 네. 아랍어를 전공했는데 이 아랍어를 하면서 앞으로는 중동의 시대가 온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중동 쪽에서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특히 어떤 그 철학관을 가지고 과감하게 중동 국가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를 간 게 아니라 이집트를 갔어요. 이집트를.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가가지고 현지에서 아랍어 공부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집트가 이제 이집트에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와가지고 통역사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웬만큼 통역은 했나 보지. 그래서 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의장 야세르 아라파트 이 양반도 만나고 뭐 가다피 옛날 리비아 독재자 가다피도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국제적으로 꽤 유명 인사들하고 통역을 많이 했을 거야. 근데 워낙 일본에 아랍어 하는 사람이 드물었나 보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도쿄 TV라 그러니까 뭔가 그 관영 방송 같지만 아주 흉악한 민영 방송이거든요. 아주 혐한 많이 하고 가짜 뉴스 많이 만드는 이 도쿄 TV에 이제 앵커로 나가가지고 얼굴을 좀 팔았죠. 그래서 일본 신당 소속을 아까 얘기한 대로 2%만 얻으면 되니까 정치에 입문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력은 꽤 된 거지. 한 22년?
28년? 이것도 8이네? 28년 정도, 정치 경력을 이어왔던 상황인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항상 걸리는 게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제대로 졸업을 안 했다는 거야. 현지에서 그거를 4년 동안 내내 다니질 않고 왔다 갔다 했다. 내지는 일본에서 더 많이 살았다. 라고 하는 어떤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갈 때도 뒷문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많단 말이야. 왜냐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집트에 있는 대학은요, 뭐라 그럴까, 누가 이렇게 추천서만 써주고 돈만 좀 갖다 주면 막 입학시켜주던 그런 대학이었대.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에 있던 영사가 아버지 친구라네? 그래서 이 사람 통해갖고 들어갔다라는 게 맞는 얘기고, 그랬기 때문에 제대로 학교를 안 다녀도 졸업증이 나왔을 거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늘 붙어 있었는데,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다고 막 우겨가지고 그 의혹들을 계속해서 부정해왔어. 근데 너무 일본에 많이 있었어. 아버지 사업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일본에 거의 들어와서 살다시피 했거든. 근데 졸업증을 딴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그 터트린 사람이 자기 같이 동거하던 그 친구야, 여자친구. 아니, 레즈비언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룸메 같은 예, 거. 그냥 룸메로서 같이 동거하던 여자가 대학 기간 내내 있었는데, 그 여자한테 고백을 했다는 거야. 사실 그때 어려워가지고 대학을 제대로 다닐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대학을 다 제대로 수업을 못 받았다. 그런데 졸업장은 나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도 거의 그 나경원과 비슷한, 직접 그 아들이 아닌 본인이 실천했던 나경원과 비슷한 학력 위험을 갖고 있는 거죠. 아무튼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국방장관도 했었고, 그 자민당에 소속은 안 돼 있었지만 자민당이 연합정당도 끌어안을 때 항상 거기 들어가가지고 중역을 맡았었는데, 이제 그 자민당에서 탈당하면서 오히려 이제 위기 상황이 닥칠 무렵에 되려 도쿄 도지사로 전환이 되면서 당선이 돼서 오히려 더 확실한 정치적 입지를 얻었고, 아마 내가 보기엔 덴츠한테서 상당히 정치 자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기반을 좀 다진 것 같아요. 덴츠 입장에서도 하던 동업자가 마무리해주고 떠나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박혀 있냐면, 여성으로서 덴츠는 아키에 여사가 입사했던 곳이기도 해요. 아키에 여사는 누군지 아시죠? 마누라. 네. 이 여성으로서 자민당의 파벌과 싸우면서 썩은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의 정치인이다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 살았네. 야, 요거 박근혜 처음 등장할 때 딱 그 이미지 같은 뭐 그런 거지. 희망의 정치인. 근데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대로 올림픽 파보면 비리도 많고, 유용도 많고, 뇌물도 많고, 학력 위조도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도쿄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산밀 정책이란 거나 밀폐, 밀집을 하지 말아라. 밀폐된 데 가지 말고 밀집하게 모이지 말고 가까이 붙지 말아라. 이거를 해가지고 이걸로 해갖고 만이라면 이걸 키워냈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기 여론조사에서 오사카 지사, 요시무라 오사카 지사하고 이 사람 1, 2위를 다투고 있고, 아베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3위야. 그 오사카 지사도 악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러한 그 약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워낙 마땅하게 경쟁자가 없어요. 지금 이제 연합야당에서 밀고 있는 그 사람은 이제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변호사 출신의 우스노미야 겐지. 우스노미야 겐지라고 하는 이 변호사 출신의 이 후보가 유력하게 이제 야당의 공동 대표로 이거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항을 받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75세야 올해. 우리 나이 말고 만으로.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우스노미야 겐지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뭔 힘을 쓰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또 이제 지랄 같은 또 다른 후보 중에 하나가 사쿠라이 마코토라고 하는
도쿄의 소문난 혐한 그룹의 리더가 있어요. 네. 이 새끼가 이제 막 이 한인 그 초등학교 막 습격하고 아이들 습격하고 일본 안에서 뭐 한국인 내쫓아야 된다 그 혐한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인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놈인데 이 놈도 이제 출마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대항마로 갑자기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 이 이제 보미 작가가 상당히 좋아해서 언제 한번 꼭 다뤄보자라고 했던 배우 출신의 국회의원 그냥 네, 야마모토 다루죠. 주의 야마모토 다루. 깊게 보는 것 뿐이지 그분을 호감받고 있지는 않아요. 네, 호감 같은 게 아니라 좀 착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뭐 아니에요. 왜냐면 이 야마모토 다로라는 인물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친한파다 내지는 좀 뭐 생각이 좀 박힌 정치인이다라고 많이들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게 네, 전혀 절대 아니야. 아닙니다. 네. 얘는 극우파예요, 극우파. 진정한 구구파 민족주의자. 근데 이제 배경은 별로 이렇게 구구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역사적 배경이 없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이제 그 74년생이죠. 굉장히 젊은 편인데, 효고현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그 지역에서는 쭉 살았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2011년에 이제 동일본 지진, 그러니까 쓰나미 있었던 동일본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끔찍한 저기를 받아가지고, 탈모가 왔어, 탈모가 와갖고, 원형 탈모.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현장에 있는 참상을 완전히 속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자기 딸에는 이제 일종의 그 제대로 된 소리를 한번 한 거죠. 딱 그 소리를 하자마자 밥줄이 떨어져 버린 거야. 모든 방송 영화 CF에서 안 써줘. 그러니까 빡이 돌아가지고 정치로 뛰어든 사람인 거예요. 일본판 그 블랙리스트에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의원 출마를 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프로만 얻으면 되거든. 3등이든 5등이든 그 안에서 구 안에서 뽑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지명도가 있으면 가능한데 여기에서 이제 처음엔 낙선을 합니다만 나중에 참의원 선거에서 도쿄도에서 4위랍니다. 4위. 5위까지 되는데 4위를 해가지고 원내에 진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생활당을 비롯해서 뭐 여기저기를 다닙니다만 다 안 맞아. 왜? 얘가 추구하는 게 너무 극우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랄까 우리로 말하면 민족주의자 비슷한 느낌은 나는데 이 민족주의자 오로지 일본만 보기 때문에 일본 우상주의로 가기 때문에 국제적인 감각은 떨어지는 놈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하고의 관계 뭐 무역 협상에 있어서 일본을 비판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한국이 좋아서 비판한 게 아니고요. 한국한테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 벌게 하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계산 속 안에서인 거지. 얘가 지한파라지 얘가 된다 그래서 뭐 한국에 유리한 거 뽑아주면 아무런 적이 없어요. 저는 이분 말고 공산당의 야마조의 타쿠 의원을 좋아해요. 이분 아니에요. 아, 그랬나요? 미안합니다. 이름이 고만해가지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천황이 나서야 된다 그래갖고 이 건의서를 이제 황거라 그러죠. 네. 네. 그쪽에 이제 일왕한테 아키히토 일왕한테 직접 전달하는 뭐 이런 역할도 했고 일왕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주장도 많이 했고요. 이번에 이제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게 똑같아.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전 도쿄도민한테 주고 올림픽 무조건 취소하겠다. 뭐 이런 류의 이제 이거를 꺼내놓고 나온 거죠. 이 야마모토 타로가 야당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레이와 신選組로 나오게 된 배경 뒷얘기가 야당 단일 후보로 밀어주는 그 정치적 스승님에서 밀어주려고도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좀 의견이 좁혀지는 상황이었는데 야마모토 타로 본인이 좀 고집을 피웠나 봐요. 레이와로 나오겠다. 레이와라고 하는 건 이제 야마모토 타로의 정당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비례 득표를 해갖고 이제 비례 순위에 따라서 번호를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이 당을 창당해놓고 본인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해서 자기가 비례 3번을 받아가지고 정치 활동을 합니다. 근데 1, 2번까지만 당선이 되죠. 그러니까 1, 2번에 이제 루게리병 환자나 지체장애자들한테 이걸 이제 배려를 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훈훈한 미담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번 상징성이죠. 예, 이 타로가 이제 워낙 말빨이 좋기 때문에 밤마다 일본에서 집회를 하면서 지역 집회를 하면서 SNS를 통해 갖고 자기 집회 내용을 계속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 어떤 정치계에서 인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지명도가 꽤 높은 인물이거든. 근데 얘가 대놓고 이번에 도쿄도지사에 출마를 하면서 맞짱을 뜨려고 덤비고 있다는 거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워낙 정치란 게 알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있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 도쿄 안에서 어떤 대확산 조짐이 다시 뭐 공개가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고여사에 관련된 비리들이 사실로 밝혀져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지명도를 깎아먹고 인기도를 깎아먹는다고 하면은 이건 또 뭐 알 수 없는 걸로 갈 수도 있지 않냐라는 예상을 워낙 많이 합니다. 이 도쿄도의 전체적인 투표 인구는 한 13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그 정도 가까운 표 안에서 움직이는 표들은 몇백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워낙 참가율이 낮아. 네, 기본적으로. 이런 선거에. 왜냐면 일요일 날 하거든. 일요일 날 하면 놀러 가야지 누가 선거하러 가나? 도장 들고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웬만하면 선거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성 지지자 아니면 거의 선거가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야마모토 씨가 꽤 나름대로 SNS나 이런 우익 쪽에 대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파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이제 문제점은 고이케 유리코나 맞닥뜨려야 되는데 이제 타로도 있고 야당에서 이게 미는 후보도 있고 좀 표를 나눠 먹기가 되니까 고이케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뭐 어찌 됐거나 누가 돼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만 만일 진짜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든 야마모토가 된다고 치면 뭐 올림픽은 폭망각으로 가기 때문에 올림픽 안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칫 도쿄가 정상화될 위험이 있어요. 저는 그냥 고요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요. 그리고 타로 같은 친구는 지금 기존의 어떤 일본의 정치 시스템 안에서는요 결코 주류가 될 수 없는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허경영보다 더 주류가 되기 힘든 부류이기 때문에 뭐 저러고 고생하다가 쓸쓸한 말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쿄도지사 돈 꽤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야마모토 타로가 자살 당할까봐 걱정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뭐 자살 당하든 뭐 본인이 나중에 이제 정치를 떠나든 어찌 됐건 간에 목돈을 들고 다가오는 스폰서가 없으면 야마모토도 정상적으로 아마 진행되기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 고요사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요사가 고분고분하게 아베랑 손발을 맞춰가는 관계가 될 거냐
아니면 이 인기를 빌미로 인해서 이제 아베의 사연임에 어떤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로서의 세력을 갈 거냐, 이것도 이제 기추가 주목되는 바이기 때문에 쌈 구경하기에는 고요사가 당선이 되는 게 훨 우리한테는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고요사는 한반도 문제가 관해서는 그 혐한에 가까운 쪽으로 이제 좀 평가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일본 의석들을 전체적으로 다 장악하고 있다는 일본 회의 있잖아요. 자민당 소속은 아니지만 일본 회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극우 단체 안에서 미쓰비시 돈 받는 아줌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전년 그 도지사 출마할 때 도쿄에 제2 한국인 학교 그를 짓는데 이거를 이제 그 부지를 돈 받고 빌려주기로, 무상도 아니야. 돈 받고 빌려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도쿄에 한국인 학교를 하나 더 지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백지화하겠다라는 선거 공약을 내세웠고, 어머. 실제로 지금도 제2 한국인 학교가 도쿄도에 설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게 선거 공약이에요? 이게 선거 공약이었어요. 음. 거기다가 이제 그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했었고, 그 다음에 위안부 결의안이 이제 나왔을 때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방해했었다 그러나요? 저지 투쟁을 했었고요. 독도를 이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깎아내리는 그러한 짓거리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아베의 어떤 대척점에 서기에 아무런 결함이 없다. 얘도 또라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걔도 또라이고 오사카 도지사도 또라이. 네. 나경원하고 한번 이렇게 트레이드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